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나온 이슈가 PBR이 0.9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종목별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오히려 오늘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미래에셋이 7.1% 급락을 했습니다. 증권사별로 추가 상승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투자증권이 5.43%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권가 일부는 증권주 추가 상승에 의구심을 제기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하향으로 조정한 것도 악재일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정책 기대감이 촉발한 3개월 만의 변화는 이미 반영 중이다라고 리포트가 발간을 했고 증권업종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증시 부양책으로 인한 코스피 주가 상승 가능성과 이에 따른 증권주의 수혜 등을 인정하면서 최근 주가 상승은 이러한 점들이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증권업종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하향으로 조정을 했고요. 특히 삼성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의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을 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브로커리지 수익 호조와 함께 보유지분 투자 자산 평가 이익 등이 반영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22,000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중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측면에서 업황 매력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주가 상승과 하락을 인하를 하게 되면 증권사 브리커리지에 대한 이슈와 함께 트레이딩 부문 역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거죠.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매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 사업 인가를 통해서 증권사 수신 기반이 확대가 된다라는 것도 역시 추가적인 운용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다울투자, 현대차증권도 역시 증권업종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민간 발행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등록, 그 다음에 소급 적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실체 없는 기대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발행 불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하나투자증권은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비트코인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코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는 당연히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투자증권이 밀렸냐 이거겠죠. 결국은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안 됐죠. 그러면서 수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원에서 수정 권고를 하고요. 이 수정을 하고 되면은 다시 상원부터 시작을 해서 하원까지 내려와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내일 절차 투표가 가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찬성 약속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암호화폐 법안 지니어스법 통과안 낙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트럼프가 직접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뽑은 의원들을 만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2명 중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11명이 나는 찬성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찬성을 하게 되면 주가는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
즉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까지는 분명 하락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법안 통과가 안 됐었는데 그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점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전 고점 부근 때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공화당 강경파 코인 3법 일괄 처리 주장하면서 반대, 트럼프 반대표 던진 12명을 직접 설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에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통해서 지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니어스법 통과에 필요한 12명의 하원 의원 중에서 11명을 만났고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전화로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 3개가 본회의 표결 절차를 열기 위한 절차 투표를 실시했는데 찬성표는 196표, 반대표는 223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 12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안 논의 자체가 무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 투표는 본 회의에서 특정 법안을 공식 표결에 붙이기 전에 해당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토론하고 표결할지 정하는 절차적인 승인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절차 투표에서 수정해서 다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정하게 되면 또 결국은 통과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또 다른 뉴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은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가능한 한 빠르게 표결에 붙여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직접 나서서 찬성표를 확보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 추진도 도와줄 것을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차상 혼선으로 백악관이 암호화폐 주관으로 명명했던 일정은 사실상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하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CBDC에 대한 규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서 CBDC가 도입될 경우 정부가 국민의 금융거래를 감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라는 거죠. 즉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CBDC에 대한 규제 조항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뭐 명확해지고 기관 자금이 본격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지니어스법에 대한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할 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었던 내용은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이 추세에서 맞으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언급드렸던 가격이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반등을 하는 이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저점부터 올라오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 타이밍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내일 변수는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변수인 거고요. 그러면 6,9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7,300원대까지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일 매수는 아니죠. 언제 매수한다? 5,900원에서 6,100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BR도 당연히 0.8배 수준까지 떨어져요. 0.8배 수준. 그러면 당연히 0.2배 수준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상승하는 추세도 역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박스권 매매로 매매를 이어가는 전략을 살짝 수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변수가 생겼고요. 전략이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매수를 하고 6,9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서 7,3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5,900원에서 6,100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이었던 7,400원대까지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종가냐 아니면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냐 이거고,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두나무 이슈와 함께 통과된대잖아요. 그쵸? 통과되게 되면 오히려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빠르게 반등 나오게 되면 6,9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300원대까지 수익 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3, 4% 수익은 단타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0.9배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투자증권은 하반기에 미국에 상장이 될 만한 종목, 토스뱅크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투자증권은 여전히 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8,200원, 그리고 진짜 토스뱅크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최소 16,000원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투자증권 매매 타이밍 잡는 거에 부담을 나는 느낀다, 매매 타이밍 부담이 있다 나는, 이러신 분들 제가 앞서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타이밍이든 전략이든 이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실시간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주시냐면 위에 번호 있죠. 010-6500에 0659로 하나투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실시간으로 조정을 받을 때 우리는 또 봐야 될 게 몇 개가 있죠. 뭐 거래량이라든가 지지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위에 번호 있습니다. 010-6500에 0659로 문자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매 타이밍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밑에 보게 되면 여기 더보기라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더보기 누르면 밑에 스마트폰 자동 문자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하나투자라고 보내주세요. 적어서 하나투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타이밍 잡아서 언급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